그날 대패 삼겹살집 좁은 주방에서 제 몸이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불판을 가져오던 알바생이 제 뒤를 스치며 지나가는데 엉덩이 쪽으로 거대한 무언가가 닿았어요. 처음엔 도마 손잡이나 도구인 줄 알았는데 그게 무엇인지 깨닫는 순간 온몸에 전기가 흐르는 것 같았습니다. 59년을 살아오며 그렇게 강렬한 감각은 처음이었죠.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습니다. 결혼 30년 차 무뚝뚝한 남편과 하루 세끼 고기 굽고 설거지하며 버텨온 인생에서 이런 감정을 느끼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그날 이후 제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한 남자의 비밀. 그리고 그 비밀이 내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은 이야기. 지금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새벽 5시 진수연 씨는 알람 소리 없이 눈을 떴습니다. 몸이 기억하는 시간이었어요. 옆에 누운 남편 지연승 씨는 여전히 코를 골고 있었습니다. 등을 돌린 채 이불 끝을 움켜쥔 채로요. 수연 씨는 조용히 일어나 세면대로 향했습니다. 거울 속 얼굴은 피곤해 보였어요. 눈가 주름이 깊어졌고 입꼬리는 언제부턴가 처져 있었습니다. 언제부터였을까요? 이 얼굴에서 여자의 표정이 사라진 게 말이에요. 아, 허리. 몸을 숙이는 순간 허리가 찌릿했습니다. 15년째 대패 삼겹살집을 운영하며 얻은 직업병이었어요. 병원에선 디스크 초기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쉴 수가 없었어요. 이 집을 먹여 살리는 건 그녀뿐이었으니까요. 남편은 5년 전 사업에 실패했습니다. 지인 보증을 잘못 썼다가 빚더미에 앉았고 그 뒤로는 집에만 있었어요. 처음엔 구직 활동을 했습니다. 하지만 55살 남자를 받아주는 곳은 없었어요. 그렇게 1년, 2년, 3년이 지났습니다. 이젠 아예 포기한 얼굴로 하루 종일 텔레비전만 봤어요. 당신, 나 시장 다녀올게요. 수연 씨가 작게 말했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코 고는 소리만 들렸어요. 아니, 어쩌면 깨어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저 대답하기 싫었던 것일 수도 있죠. 요즘 그들 사이엔 대화가 없었습니다. 카드값 달라는 말, 반찬 투정, 그것뿐이었어요. 부천 송내 전통시장은 새벽부터 북적였습니다. 고기 도매상, 채소 상인, 생선 장수들이 큰 소리로 외쳤어요. 수연 씨는 익숙한 발걸음으로 단골 고깃집으로 향했습니다. 수연이 언니 또 왔어요? 오늘 삼겹살 좋은 거 들어왔어요. 사장님, 대패용으로 10kg만 주세요. 알았어요. 그나저나 언니 얼굴이 왜 그래요? 많이 피곤해 보여요. 그냥 나이 먹으니까 그렇죠 뭐. 수연 씨는 웃으며 돈을 건넸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은 진짜가 아니었어요. 거울처럼 반사적으로 짓는 표정일 뿐이었죠. 무거운 고기 박스를 들고 가게로 돌아왔습니다. 송내로데오 거리는 아직 조용했어요. 가로등 불빛 아래 그녀의 가게 간판이 보였습니다. 수연이네 대패. 15년 전 오픈했을 때 남편이 지어준 이름이었어요. 그때는 남편도 함께 일했습니다. 웃으며 손님을 맞이하고 밤에는 함께 매출을 세웠죠. 그땐 좋았는데 수연 씨는 혼잣말을 하며 셔터를 올렸습니다. 가게 안은 어제 청소를 깨끗이 해둔 덕에 정돈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설거지가 남아 있었습니다. 마감 시간에 손님이 몰려서 미처 다 하지 못한 거였어요. 또 혼자 해야겠네. 설거지를 하는 동안 손이 시렸습니다. 찬물에 담근 손은 붉게 부어올랐어요. 관절염이 조금씩 오고 있었습니다. 의사는 무리하지 말라고 했지만 무리하지 않고는 살 수가 없었어요. 7시가 되자 첫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공사장에서 일하는 분들이었어요. 아침부터 소주를 시켰습니다. 사장님, 여기 대패 3인분이요.
네, 금방 나갑니다. 수연 씨는 능숙하게 고기를 썰어 내보냈습니다. 뜨거운 불판 앞에 서자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땀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가 없었어요. 손님은 계속 들어왔고 주문은 계속 들어왔으니까요. 점심시간이 지나고 오후 3시쯤 되어서야 잠시 숨을 돌릴 수 있었습니다. 수연 씨는 의자에 주저앉아 허리를 주물렀어요. 다리는 퉁퉁 부어 있었고 어깨는 돌처럼 굳어 있었습니다. 이러다 쓰러지겠네. 그때 가게 문이 열렸습니다. 한 남자가 들어섰어요.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단정한 인상의 남자였습니다. 저기요, 여기 알바 구인 중이시죠? 수연 씨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며칠 전 붙여둔 구인 공고를 보고 온 것 같았어요. 주방 설거지 알바 구함. 남자, 주 6일, 시급 15,000원. 네, 맞아요. 근데 힘든 일인데 괜찮으세요? 괜찮습니다. 일 열심히 하겠습니다. 남자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눈빛은 진지했고 자세는 바른 편이었어요. 수연 씨는 이력서를 받아들었습니다. 이름은 최재현, 나이는 44살이었어요. 전직이 기계부품회사 생산관리자시네요. 왜 여길? 구조조정 당했습니다. 일자리를 찾고 있어요. 여긴 주방일이라 고기 냄새도 많이 나고 기름도 많이 튀는데요. 상관없습니다. 일할 수 있으면 됩니다. 수연 씨는 잠시 남자를 바라봤습니다. 탄탄한 체격, 성실해 보이는 인상, 그리고 간절한 눈빛. 마음에 들었어요. 그럼 내일부터 나오세요. 오전 10시부터 오후 9시까지예요.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재현 씨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수연 씨는 작은 희망을 느꼈어요. 이제 혼자가 아니구나. 누군가 함께 일해주는구나. 그것만으로도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저녁 장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남편은 소파에 누워 있었습니다. 맥주 캔이 바닥에 굴러다녔어요. 당신 저녁은? 편의점에서 먹었어. 그래요. 수연 씨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대답도 기대하지 않았어요. 그저 샤워를 하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옆에서 남편이 등을 돌린 채 누웠어요. 둘 사이엔 보이지 않는 벽이 있었습니다. 나는 언제부터 여자가 아니게 된 걸까? 수연 씨는 천장을 보며 속으로 물었습니다. 대답은 없었어요. 어둠만이 그녀를 감쌌을 뿐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수연 씨는 평소보다 일찍 가게로 나왔습니다. 새 알바생이 첫 출근하는 날이었어요. 괜히 신경이 쓰였습니다. 제대로 일을 할 수 있을까? 금방 그만두는 건 아닐까? 그런 걱정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10시 정각 최재현 씨가 도착했습니다. 깨끗한 검은색 티셔츠에 청바지 차림이었어요. 머리는 단정하게 넘겼고 면도도 깔끔하게 했습니다. 사장님,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일단 안으로 들어오세요. 수연 씨는 그를 주방으로 안내했습니다. 좁은 공간이었지만 모든 게 제자리에 있었어요. 설거지통, 조리대, 냉장고, 가스레인지까지. 여기가 주방이에요. 설거지가 제일 중요한 일이고요. 고기 써는 것도 도와주셔야 해요. 그리고 무거운 것들 나를 때도요. 알겠습니다. 최재현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주변을 살폈습니다. 눈빛이 진지했어요. 대충 듣고 넘기는 게 아니라 정말로 기억하려는 표정이었죠. 그럼 먼저 앞치마 입으세요. 저기 걸려있는 거 쓰시면 돼요. 재현 씨가 앞치마를 입는 모습을 보며 수연 씨는 문득 그의 체격을 다시 한번 보게 됐습니다. 넓은 어깨, 탄탄한 팔뚝, 그리고 균형 잡힌 몸. 생산관리자로 일했다고 했지만 현장에서도 직접 일을 많이 했던 것 같았어요. 사장님,
이제 뭐부터 시작할까요? 아, 네. 먼저 어제 남은 설거지부터 해주세요. 재현 씨는 곧바로 싱크대로 갔습니다. 설거지통에 쌓인 그릇들을 보더니 망설임 없이 소매를 걷어 올렸어요. 그리고 물을 틀었습니다. 수연 씨는 옆에서 고기를 써는 척하며 그를 슬쩍 봤습니다. 일하는 모습이 능숙했어요. 설거지를 하면서도 물이 사방에 튀지 않게 조심했고 그릇을 정리하는 것도 체계적이었죠. 재현 씨, 설거지 해보셨어요? 집에서 자주 했습니다. 혼자 사니까요. 아, 결혼 안 하셨어요? 네, 혼자 살고 있습니다. 짧은 대답이었습니다. 더 이상 묻기가 조심스러웠어요. 수연 씨는 다시 고기 써는 일에 집중했습니다. 점심시간이 다가오자 손님들이 하나둘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수연 씨는 홀을 뛰어다니며 주문을 받았고 재현 씨는 주방에서 설거지와 뒷정리를 했어요. 재현 씨, 고기 좀 더 썰어주세요. 삼겹살이요. 네, 알겠습니다. 재현 씨가 칼을 들었습니다. 처음이라 서툴 거라 생각했는데 의외로 솜씨가 괜찮았어요. 칼질이 일정했고 두께도 적당했습니다. 잘하시네요. 예전에 회사 동료들이랑 고기 파티할 때 자주 썰었어요. 그래요? 다행이네요. 그렇게 첫날이 지나갔습니다. 재현 씨는 힘든 내색 한 번 하지 않았어요. 무거운 고기 박스도 거뜬히 들었고 바닥에 기름이 튀면 바로 닦아냈습니다. 손님이 몰릴 때는 홀 정리도 도와줬어요. 오후 3시쯤 잠시 한가해졌을 때였습니다. 수연 씨와 재현 씨는 주방에서 잠깐 쉬었어요. 물 드세요. 수연 씨가 생수를 건넸습니다. 재현 씨는 고맙다며 받아들었어요. 그가 물을 마시는 동안 땀에 젖은 티셔츠가 몸에 달라붙어 있었습니다. 그 사이로 드러난 팔 근육이 눈에 들어왔어요. 수연 씨는 순간 시선을 돌렸습니다. 왜 저런 걸 보고 있지? 무슨 생각을 하는 거야? 자신에게 화가 났어요. 59살 아줌마가 무슨. 사장님, 괜찮으세요? 네. 아, 네. 괜찮아요. 얼굴이 빨개지셔서요. 아, 더워서 그래요. 주방이 뜨거워서. 수연 씨는 얼른 부채질을 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이상했습니다. 이런 감정은 정말 오랜만이었어요. 아니, 어쩌면 20년도 더 된 것 같았습니다. 저녁 장사가 시작됐습니다. 금요일이라 손님이 많았어요. 회식 나온 직장인들, 친구들끼리 온 젊은이들, 가족 단위 손님들까지. 홀은 금방 꽉 찼습니다. 사장님, 여기 대패 5인분이요. 저기요, 계란찜 추가요. 사장님, 물티슈 좀요. 주문이 빗발쳤습니다. 수연 씨는 숨 돌릴 틈도 없이 움직였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오늘은 덜 힘들었습니다. 재현 씨가 있어서였어요. 사장님, 제가 홀 정리할게요. 아니에요, 설거지만 하세요. 설거지는 다 했습니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재현 씨는 이미 홀로 나가고 있었습니다. 빈 그릇을 치우고 테이블을 닦았어요. 손님들이 부르면 친절하게 대응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수연 씨는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감정이었어요. 누군가 내 편이 되어준다는 느낌, 혼자가 아니라는 안도감. 밤 9시 마지막 손님이 나갔습니다. 재현 씨는 묵묵히 정리를 시작했어요. 바닥을 닦고 테이블을 정리하고 설거지를 마무리했습니다. 재현 씨, 오늘 고생 많으셨어요. 첫날인데 힘들었죠? 아니요, 괜찮았습니다. 오히려 일하니까 마음이 편해요. 그래도 몸은 피곤할 텐데. 이 정도는 괜찮습니다. 재현 씨가 미소 지었습니다. 잔잔하고 따뜻한 미소였어요. 그 미소를 보는 순간 수연 씨의 가슴이 또 한 번 뛰었습니다. 이상했어요.
정말 이상한 기분이었습니다. 설레는 것 같기도 하고, 부끄러운 것 같기도 하고, 두려운 것 같기도 했어요. 그럼 저 들어갈게요. 내일 또 뵙겠습니다. 네, 조심히 들어가세요. 재현 씨가 가게를 나갔습니다. 수연 씨는 그의 뒷모습을 바라봤어요. 넓은 어깨, 당당한 걸음걸이. 그날 밤 집에 돌아와 거울 앞에 섰습니다. 오랜만에 자신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나한테도 아직 여자의 표정이 남아있을까? 거울 속 얼굴은 여전히 피곤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오늘따라 눈빛이 조금 달라 보였어요. 뭔가 살아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수연 씨와 재현 씨는 서로의 마음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둘은 조심스러웠어요. 가게 안에서는 평소처럼 사장과 직원으로 지냈습니다. 다만 눈빛이 달랐어요. 서로를 바라보는 눈에는 따뜻함이 있었습니다. 수연 씨는 집에 돌아가는 게 두려워졌습니다. 남편을 마주하는 게 괴로웠어요. 자신이 다른 사람을 좋아하고 있다는 사실이 죄책감으로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달랐어요. 그는 여전히 소파에 누워 텔레비전만 봤습니다. 수연 씨가 들어와도 쳐다보지 않았어요. 인사도 없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남편이 갑자기 물었습니다. 요즘 가게 매출 어때? 비슷해요. 그냥 그래요. 통장 비밀번호 알려줘. 왜요? 내가 알아야지. 돈이 얼마나 있는지. 수연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통장을 넘기면 안 된다는 걸 본능적으로 알았어요. 남편이 돈을 손에 쥐는 순간 모든 게 끝날 거라는 걸 느꼈습니다. 싫어요. 제가 벌었어요. 뭐, 지금 뭐라고 한 거야? 남편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얼굴이 붉어졌어요. 수연 씨는 한 발짝 뒤로 물러섰습니다. 당신, 나 무시하는 거야? 내가 집에 있다고 업신여기는 거야? 아니에요. 그냥 제가 관리하는 게 나아요. 닥쳐. 통장 비밀번호 당장 말해. 남편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리고 수연 씨의 팔을 세게 붙잡았어요. 아팠습니다. 소나기에 힘이 들어갔어요. 아파요, 나요. 비밀번호 말하면 놔줄게. 싫어요. 그 순간 남편의 손이 수연 씨의 뺨을 때렸습니다. 따끔했어요.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수연 씨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남편을 바라봤어요. 당신이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말 안 들으니까 그렇지. 가게 명의도 내 앞으로 받고 어차피 부부 재산이야. 절대 안 돼요. 그건 제 가게예요. 수연 씨가 소리쳤습니다. 처음으로 남편에게 큰 소리를 냈어요. 남편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화를 냈어요. 인연이 진짜. 남편이 수연 씨를 밀쳤습니다. 수연 씨는 바닥에 넘어졌어요. 팔을 짚는 순간 통증이 왔습니다. 멍이 들 것 같았어요. 그때 옆집에서 아주머니가 뛰어들어왔습니다. 소리를 듣고 온 거였어요. 야, 이 사람아. 지금 뭐 하는 거야? 상관 마세요. 우리 집 일이에요. 집 일이긴. 사람 때리는 게 무슨 집 일이야. 아주머니가 수연 씨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리고 남편을 노려봤어요. 남편은 혀를 차며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수연아, 괜찮아? 네, 아주머니. 괜찮아요. 괜찮긴. 팔 좀 봐. 멍 들었잖아. 팔을 보니 정말 멍이 들어 있었습니다. 시퍼렇게 멍이 올라오고 있었어요. 수연 씨는 눈물이 났습니다. 아파서가 아니었어요. 서러워서였습니다. 이혼해야 돼. 저런 인간이랑 같이 살면 안 돼. 아주머니, 그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쉽든 어렵든 해야 돼. 저러다 큰일 나. 아주머니의 말이 맞았습니다. 하지만 수연 씨는 두려웠어요. 이혼을 하면 재산 분할을 해야 하고 가게도 나눠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럼 살 수가 없었어요. 다음 날 가게로 나갔을 때 재현 씨가 멍을 받습니다. 사장님, 팔이 왜 그래요? 아, 이거 그냥 부딪혀서요. 부딪혀서 이렇게 돼요? 이건 누가 때린 거 아니에요? 재현 씨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목소리에 분노가 섞여 있었어요. 수연 씨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남편이요. 뭐라고요? 싸우다가 그랬어요. 괜찮아요. 괜찮긴 뭐가 괜찮아요. 이건 폭력이에요. 재현 씨가 수연 씨의 손을 잡았습니다. 조심스럽게 하지만 단단하게 잡았어요. 사장님, 혼자 참지 마세요. 저한테 말해주세요. 수연 씨는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참았던 눈물이 쏟아졌어요. 재현 씨는 그런 그녀를 안아주었습니다. 며칠 뒤 이상한 일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가게 앞에 누군가 쓰레기를 버렸어요. 그리고 보건소에서 갑자기 위생 점검을 나왔습니다. 민원이 들어왔다는 거였어요. 사장님, 불법 고용 및 위생 불량 민원이 접수됐습니다. 네, 저희 가게는 위생 관리 철저하게 해요. 그래도 점검은 해야 합니다. 다행히 점검 결과는 문제 없었습니다. 하지만 기분이 좋지 않았어요. 누군가 일부러 신고한 게 분명했습니다. 그날 저녁 건물주가 찾아왔습니다. 수연 씨, 잠깐 얘기 좀 해요. 무슨 일이세요? 불륜 제보가 들어왔어요. 사진도 있다던데요. 수연 씨의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불륜? 사진? 누가 그런 걸 찍었을까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당신 남편한테서 전화 왔어요. 당신이 알바생이랑 이상한 짓 한다고, 증거 있다고. 순간 모든 게 이해됐습니다. 남편이었어요. 남편이 자신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였어요. 가게를 빼앗으려고, 이혼할 때 유리하게 만들려고. 사장님, 재현 씨가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어요. 걱정 마세요. 제가 뭔가 방법을 찾아볼게요. 하지만 수연 씨는 절망적이었습니다. 남편이 이미 움직이기 시작한 거였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그날 밤 가게 문을 닫고 둘은 마주 앉았습니다. 재현 씨의 얼굴은 진지했어요. 사장님, 사실 제가 녹음해둔 게 있어요. 녹음이요? 네. 며칠 전에 이상한 손님들이 왔었어요. 술 취한 사람들이었는데 큰 소리로 떠들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몰라서 녹음했어요. 재현 씨가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재생 버튼을 눌렀어요. 낯선 남자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야, 지연승 형님 말대로만 하면 돼. 불륜 증거만 잡으면 돈 나온다니까. 근데 진짜 불륜이야? 우리가 거짓으로 신고하는 거 아니야? 상관없어. 형님이 알아서 하신대. 우리는 그냥 목격자 행세만 하면 돼. 보건소 신고도 우리가 한 거지? 그렇지. 형님이 시킨 대로. 가게 망하게 해야 한대. 수연 씨는 그 음성을 들으며 온몸이 떨렸습니다. 남편이 계획한 거였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남편의 음모였습니다. 이게 증거예요. 이걸로 남편을 고소할 수 있어요. 재현 씨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수연 씨는 눈물을 흘렸어요. 고마움과 분노가 섞인 눈물이었습니다. 재현 씨,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천만에요. 이제 반격할 차례예요. 다음 날 둘은 경찰서로 갔습니다. 녹음 파일을 증거로 제출하며 업무 방해와 무고죄로 고소장을 냈어요. 경찰은 진지하게 사건을 받아들였습니다. 이건 명백한 범죄 행위네요. 조사 들어가겠습니다. 며칠 뒤 남편과 그 일당들이 경찰서로 소환됐습니다. 녹음 파일 앞에서 그들은 할 말이 없었어요. 증거가 명백했으니까요.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업무 방해죄와 무고죄로 기소하겠습니다.
남편은 집으로 돌아와 화를 냈습니다. 하지만 수연 씨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어요. 당신이 먼저 시작한 거예요. 내가 얼마나 힘들게 일했는데 그걸 빼앗으려고 했어요. 인연이 진짜. 남편이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재현 씨가 막아섰어요. 남편보다 키도 크고 체격도 좋았습니다. 더 이상 사장님한테 손대지 마세요. 너 누구야? 알바생 주제에. 알바생이든 뭐든 사장님을 지킬 거예요. 남편은 재현 씨를 밀쳤지만 꿈쩍도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남편이 뒤로 밀렸습니다. 남편은 화가 났지만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수연 씨는 그날로 이혼 소송을 준비했습니다. 변호사를 찾아갔어요. 멍든 팔 사진, 녹음 파일, 모든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승소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대방의 폭력과 음모가 명백하니까요. 재산 분할은 어떻게 되나요? 가게는 당신 명의고 당신이 운영해 왔으니 전액 귀속될 가능성이 큽니다. 오히려 위자료를 받을 수 있어요. 수연 씨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제 끝이 보였어요. 긴 터널의 끝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법정에서 남편은 변명을 늘어놓았어요. 저도 힘들었습니다. 일자리를 잃고 자존심이 상했어요. 그게 폭력의 이유가 되나요? 음모의 이유가 되나요? 판사의 목소리는 냉정했습니다. 남편은 고개를 숙였어요. 증인으로 나온 재현 씨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사장님은 15년 동안 혼자 가게를 지켰습니다. 남편분은 5년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사장님을 괴롭히고 폭력을 휘둘렀습니다. 증거가 있습니까? 녹음 파일과 사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웃 주민들의 진술도 있습니다. 재판은 수연 씨에게 유리하게 흘러갔습니다. 증거가 명백했고 남편의 잘못이 분명했으니까요. 마침내 판결이 났습니다. 원고와 피고의 이혼을 인정합니다. 재산 분할은 원고 진수연에게 전액 귀속합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2천만 원을 지급하시오. 또한 업무 방해 및 무고죄로 벌금 500만 원을 부과합니다. 판사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렸습니다. 수연 씨는 눈물을 흘렸어요.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법정을 나서는데 남편이 다가왔습니다. 그래도 나 사랑했잖아. 한때는. 수연 씨는 남편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아니요. 전 당신에게 이용당했어요. 사랑은 없었어요. 적어도 지난 5년간은요. 너도 잘 살아봐라. 당신도요. 이제 각자의 길을 가요. 수연 씨는 그 말을 마지막으로 등을 돌렸습니다. 문 밖에서 재현 씨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끝났어요. 이제 자유예요. 재현 씨가 수연 씨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은 따뜻했어요. 수연 씨는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진심으로 웃었어요. 이제 새로 시작해요. 네, 사장님. 함께요. 둘은 손을 잡고 걸었습니다. 햇살이 따뜻했어요. 바람이 상쾌했습니다.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어요. 이혼 판결이 확정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수연 씨는 남편이 살던 집을 정리했어요. 남편의 짐은 이미 며칠 전에 다 나갔습니다. 남편은 친구 집에 얹혀 산다고 했어요. 집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마음은 가벼웠어요.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기분이었습니다. 5년 동안, 아니 어쩌면 10년 동안 짊어졌던 무게가 사라진 것 같았어요. 이제 진짜 끝이네. 수연 씨는 창문을 열었습니다. 신선한 바람이 들어왔어요. 부천의 거리가 보였습니다. 송내로데오 거리의 불빛들이 반짝였어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재현 씨였어요. 사장님,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오히려 홀가분해요. 다행이에요. 내일 가게에서 뵐게요.
재현 씨, 고마워요. 정말로요. 저야말로 감사하죠. 사장님이 제 인생을 바꿔주셨어요. 전화를 끊고 수연 씨는 미소 지었습니다. 59살의 새로운 인생이라니. 믿기지 않았지만 설레었어요. 다음 날 가게로 나갔을 때 재현 씨가 이미 와 있었습니다. 청소를 하고 있었어요. 어머, 벌써 왔어요? 네, 일찍 나왔어요. 오늘은 특별한 날이잖아요. 특별한 날이요? 사장님의 새로운 시작이잖아요. 재현 씨가 웃으며 뭔가를 꺼냈습니다. 작은 꽃다발이었어요. 카네이션이었습니다. 축하드려요, 사장님. 자유를 되찾으신 거요. 수연 씨는 꽃다발을 받으며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이렇게 작은 배려가, 이렇게 따뜻한 마음이 얼마나 고마운지 몰랐어요. 재현 씨, 정말 고마워요. 이제 행복하셔야 해요. 그동안 너무 힘드셨잖아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어요. 이제는 숨기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요. 재현 씨, 우리 이제 어떻게 할까요? 천천히 가면 돼요. 급할 것 없어요. 그래요. 천천히요. 하지만 마음은 급했습니다. 오랜 시간 억눌렀던 감정이 이제 자유로워지려 하고 있었어요. 며칠 뒤 수연 씨는 결심했습니다. 가게 간판을 바꾸기로요. 더 이상 수연이네 대패가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이름이 필요했어요. 재현 씨, 간판 바꾸려고 해요. 어떤 이름으로요? 우리 둘의 이름을 넣고 싶어요. 어때요? 재현 씨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곧 환하게 웃었어요. 정말요? 제 이름도요? 네, 수연이랑 재현이 대패 어때요? 좋아요. 정말 좋아요. 일주일 뒤 새 간판이 걸렸습니다. 밝은 노란색 바탕에 빨간 글씨로 수연이랑 재현이 대패라고 쓰여 있었어요. 간판을 보는 순간 수연 씨는 울컥했습니다. 드디어 우리 가게네요. 네, 우리 가게예요. 재현 씨가 수연 씨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는 사람들 앞에서도 숨기지 않았어요. 둘의 관계를 당당하게 보여줬습니다. 손님들이 하나둘 알아차리기 시작했습니다. 사장님, 간판 바뀌었네요? 네, 새로 시작하는 거예요. 둘이 부부세요? 아직은 아니에요. 근데 마음으로는 그래요. 손님들은 웃으며 축하해줬습니다. 나이 든 할머니 한 분이 특히 기뻐했어요. 에이, 보기 좋네. 사랑이 최고지. 나이가 뭐가 중요해. 고맙습니다, 할머니. 행복하게 살아. 인생은 짧아. 할머니의 말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정말 인생은 짧았어요. 이제라도 행복을 찾은 게 다행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장사를 마치고 둘은 가게 앞에 섰습니다. 새 간판이 불을 밝히고 있었어요. 예쁘죠? 네, 정말 예뻐요. 재현 씨, 우리 진짜 잘 될까요? 잘 될 거예요. 아니, 잘 만들 거예요. 재현 씨가 수연 씨를 안았습니다. 따뜻한 품이었어요. 수연 씨는 그 품에 안겨 눈을 감았습니다. 고마워요, 재현 씨. 내 인생을 다시 살게 해줘서요. 저야말로요. 사장님이 제게 사랑을 알려주셨어요. 둘은 오래도록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송내로데오 거리의 불빛 아래 59살 여자와 44살 남자가 서로를 껴안고 있었어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보고 웃었습니다. 젊은 커플들도 나이든 부부들도 모두 미소 지었어요. 사랑은 아름다웠으니까요. 나이와 상관없이요. 그날 밤 수연 씨는 혼자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아직 함께 살 수는 없었어요. 세상에 눈도 있고 시간도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침대에 누워서도 마음은 가벼웠어요. 더 이상 옆에 등 돌린 남자가 없었습니다. 더 이상 코 고는 소리를 들을 필요가 없었어요. 나는 다시 여자가 됐어.
수연 씨는 천장을 보며 속삭였습니다. 눈물이 흘렀어요.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새 간판이 걸린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수연이랑 재현이 대패는 이제 송내로데오 거리의 명물이 됐어요. 소문이 퍼졌습니다. 59살 여사장과 44살 남자의 사랑 이야기가 입소문을 탔어요. 처음엔 구경 온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신기해서 온 거였어요. 하지만 고기를 먹어보고는 단골이 됐습니다. 맛있었거든요. 그리고 두 사람의 모습이 보기 좋았어요. 사장님, 여기 대패 3인분이요. 네, 금방 나갑니다. 수연 씨는 예전보다 훨씬 밝아졌습니다. 웃음이 늘었어요. 손님들에게 인사할 때도 진심이 담긴 미소를 지었습니다. 사장님, 요즘 얼굴이 좋아 보이세요. 그래요? 행복해서 그런가 봐요. 역시 사랑이 보약이네요. 손님들이 웃으며 떠들었습니다. 수연 씨는 부끄러웠지만 기분이 좋았어요. 숨길 필요가 없었습니다. 떳떳했으니까요. 재현 씨도 달라졌습니다. 예전보다 자신감이 생겼어요. 손님들과 대화할 때도 당당했습니다. 재현 씨, 사장님이랑 언제 결혼해요? 아직은 천천히 가려고요. 서두르지 않아도 돼요. 그래도 행복해 보여서 좋네요. 감사합니다. 재현 씨는 더 이상 자신의 몸 때문에 주눅 들지 않았어요. 수연 씨가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줬으니까요. 그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몰랐습니다. 어느 주말 가게가 특히 바빴습니다. 젊은이들이 많이 찾아왔어요. 인스타그램에서 봤다고 했습니다. 여기 유명하더라고요. 사장님 사연이요. 에이, 그냥 평범한 사람들이에요. 아니에요. 멋있어요. 나이는 숫자일 뿐이잖아요. 젊은 손님의 말에 수연 씨는 웃었습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 정말 그랬어요. 마음이 늙지 않으면 나이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점심 피크 타임이 지나고 오후 3시쯤 되었을 때였습니다. 수연 씨와 재현 씨는 잠시 쉬며 차를 마셨어요. 재현 씨, 행복해요? 네, 정말 행복해요. 사장님은요? 저도요. 살아있다는 게 이렇게 좋은 건지 몰랐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통하는 게 있었어요. 서로의 마음을요. 사장님, 우리 나중에 더 큰 가게 하면 어떨까요? 더 큰 가게요? 네, 지금도 좋지만 손님이 많아서 자리가 부족하잖아요. 그건 나중 일이고 지금은 이게 좋아요. 우리 둘이서 할 수 있는 만큼만요. 그래요. 욕심 부리지 말아야죠. 재현 씨가 수연 씨의 손을 잡았습니다. 거친 손이었지만 따뜻했어요. 일하느라 굳은 살이 박인 손이었습니다. 사장님, 저 사실 말하고 싶은 게 있어요. 뭐예요? 저 사장님 사랑해요. 짧은 고백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수연 씨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저도 사랑해요, 재현 씨. 나이 차이 많이 나는 거 괜찮아요? 후회 안 해요? 전혀요. 오히려 재현 씨가 어린 게 걱정이에요. 저는 이제 60인데 나이가 뭐가 중요해요. 제게는 사장님이 제일 아름다워요. 재현 씨의 말에 수연 씨는 웃으며 울었습니다. 기쁨과 감사가 섞인 눈물이었어요. 저녁 장사가 시작됐습니다. 또다시 손님들이 몰려왔어요. 가족 단위 손님, 회식 나온 직장인들, 데이트하는 커플들까지. 여기요, 대패 4인분이요. 저기요, 계란찜 추가요. 주문이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힘들지 않았어요. 재현 씨가 함께 하니까요. 둘이 호흡을 맞춰 일하니 훨씬 수월했습니다. 밤 9시 마지막 손님이 나갔습니다. 둘은 함께 정리를 시작했어요. 설거지를 하고 바닥을 닦고 테이블을 정리했습니다. 오늘도 수고했어요.
재현 씨도요. 정리가 끝나고 둘은 가게 앞에 섰습니다. 간판에 불빛이 따뜻하게 빛났어요. 수연이랑 재현이 대패라는 글씨가 선명했습니다. 우리 가게 예쁘죠? 네, 정말 예뻐요. 재현 씨가 수연 씨를 안았습니다. 이제는 자연스러운 포옹이었어요. 둘만의 의식 같은 것이었습니다. 사장님, 우리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살아요. 그럼요. 당연하죠. 힘든 일도 있을 거예요. 사람들 시선도 있을 거고요. 상관없어요. 우리가 행복하면 그게 중요한 거예요. 수연 씨의 말에 재현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수연 씨의 이마에 입을 맞췄어요. 부드럽고 따뜻한 키스였습니다. 사랑해요, 사장님. 나도 사랑해요, 재현 씨. 두 사람은 손을 잡고 걸었습니다. 송내로데오 거리의 밤은 아름다웠어요. 가로등 불빛 아래 두 사람의 그림자가 하나로 겹쳤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들을 봤습니다. 누군가는 웃었고 누군가는 박수를 쳤어요. 사랑은 아름다웠으니까요. 수연 씨는 생각했습니다. 59살에 찾은 사랑. 늦은 나이에 만난 행복. 하지만 전혀 늦지 않았어요. 오히려 지금이 딱 맞는 시간이었습니다. 여자는 나이로 늙지 않고 외로움으로 늙는다. 누군가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정말 그랬어요. 수연 씨는 이제 늙지 않을 거예요. 재현 씨가 곁에 있으니까요. 송내로데오 거리의 밤은 깊어갔습니다. 하지만 수연이랑 재현이 대패의 불빛은 여전히 밝게 빛나고 있었어요. 그 불빛은 희망의 빛이었고 사랑의 빛이었고 새로운 시작의 빛이었습니다. 59살 진수연과 44살 최재현의 이야기는 이렇게 계속됩니다. 송내로데오 거리 한가운데서 고기 굽는 연기 속에서 손님들의 웃음소리 속에서 그들의 사랑은 오늘도 이어지고 있습니다.